안녕하세요, 오비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밤사이 우리 몸은 긴 공복 상태를 유지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때 위장은 아주 텅 비어있고 민감한 상태죠. 여기에 무엇을 처음 넣어주느냐가 그날 하루의 컨디션, 노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1. 미지근한 물 건강의 스위치를 켜는 한 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어떤 비싼 영양제나 보약보다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하고 기초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목마르다며 냉장고 문부터 열고 시원한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거나 잠을 깬답시고 진한 커피부터 찾으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내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호흡을 하고 땀을 흘리며 체온을 조절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약 500ml에서 많게는 1리터 가까운 수분을 잃게 됩니다. 사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수분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에 남은 혈액은 어떻게 될까요? 수분량이 줄어드니 당연히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물 흐르듯 흘러야 할 피가 진한 케첩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피까지 끈적해지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내혈관 질환이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희석시켜 다시 힘차게 흐르게 만드는 혈관 청소 부위자 돌연사를 막는 생명줄입니다. 이 왜 하필 미지근한 물인가? 물이야 다 똑같은 물 아니냐 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침 공복의 물 온도는 약과 독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입니다. 체온도 떨어져 있고 위장의 기능도 저하되어 있죠. 이때 갑자기 차가운 냉수가 뱃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엔진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고 곤히 자는 아기의 뺨을 얼음으로 때려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찬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가뜩이나 아침에는 혈압이 오르기 쉬운데 혈관까지 쪼그라들면 심장과 뇌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또한 위장이 차가워지면 소화효소의 분비가 억제되어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반면 체온과 비슷한 30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이 거부감 없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이제 음식 들어올 준비해라고 신호를 보내고 신진대사율을 30% 이상 끌어올려 칼로리 소모를 돕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 면역력을 올리는 것은 덤이죠. 삼장을 깨우는 모닝콜. 나이 들수록 찾아오는 불청객,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 물 한 잔은 그 어떤 변비약보다 훌륭한 해결사입니다. 공복에 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장은 물의 무게와 부피를 감지하고 대장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위마이너스 대장 반사지 ASTROCOLIC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대장 너도 비워내라는 명령이죠. 이 자극으로 인해 대장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쾌변을 유도하게 됩니다. 단, 이때 물을 홀짝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컵 정도를 쉬지 않고 천천히 마셔주면 물의 무게감이 위를 눌러주어 장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섭취 타이밍과 방법. 아무리 좋은 물도 마시는 순서가 틀리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세균을 마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눈 뜨자마자 입부터 헹구세요. 자는 동안 우리 입안은 신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기상 직후 입안에는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득실거리는데 양치나 가글 없이 바로 물을 마시면 그 세균을 고스란히 뱃속으로 밀어넣는 셈이 됩니다. 위산이 죽여준다고 하지만 굳이 세균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거나 가볍게 양치한 후에 물을 드세요. 둘째, 씹듯이 천천히 드세요. 목마르다고 벌컥벌컥 들이키면 뇌 혈류량이 급변하여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고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마치 차를 마시듯 천천히 입안에서 침과 섞어가며 씹듯이 넘기세요. 침 속의 항산화 효소가 물과 섞여 위장으로 들어갈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냅니다. 셋째, 양은 종이컵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마시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20만 300ml 머그잔으로 하나 가득, 종이컵으로 2잔 정도가 딱 좋습니다. 2. 양배추.
앞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의 혈액과 신진대사를 깨우는 스위치였다면 두 번째로 소개할 이 음식은 밤새 텅 빈 위장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부드러운 담요와도 같습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유명하지만 위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진정한 아침의 금은 사과가 아니라 양배추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1. 아침 빈속 위장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위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산은 조금씩 계속 분비되고 있죠.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질의 분비는 줄어들고 위벽은 얇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속이 쓰리거나 명치 끝이 뻐근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얇아진 위벽이 밤새 고인 위산의 공격을 받아 상처 입기 직전인 상태, 즉 가장 무방비하고 예민한 시간대가 바로 기상 직후입니다. 이때 밥이나 빵 혹은 자극적인 국물 요리가 들어가면 위장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바로 이 순간 양배추가 등장해야 합니다. 양배추는 거칠어진 위 점막을 가장 부드럽게 덮어주어 이후에 들어올 음식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주는 위장의 완충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이 비타민 U의 기적. 양배추를 이야기할 때 비타민 U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비타민 U는 정식 비타민 명칭이 아닙니다. 1950년대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가네트 체니 박사가 양배추즙이 위궤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궤양얼서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 붙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것이 위산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하고 이미 손상되어 헐어버린 위벽 세포를 빠르게 재생시킵니다. 즉, 아침 공복에 먹는 양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밤새 지친 내 위장에 발라주는 천연 위장 연고이자 재생팩인 셈입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에게 이보다 좋은 아침 식사는 없습니다. 3. 아침 배변의 구세주. 나이가 들수록 장의 연동 운동 능력이 떨어져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양배추에는 수분과 함께 불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은 위장에서는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장내 노폐물과 찌꺼기를 흡착하여 대변의 부피를 늘려줍니다. 아침에 양배추를 드신다는 것은 장내 유익균에게 최고의 먹이를 주는 것과 같으며 묵직한 아랫배를 시원하게 비워내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4. 섭취 팁. 생보다는 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생양배추를 아작아작 씹어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5060세대가 아침 빈속에 차가운 생양배추를 먹으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배가 살살 아플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억세서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OBC는 살짝 찐 양배추 배추숙삼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양배추를 찜기에 넣고 김이 오른 후 35분 정도만 살짝 쪄보세요. 숨이 죽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때보다 23배 많은 양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고 조직이 부드러워져 소화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때 영양덩어리인 심지 부분도 버리지 말고 함께 쪄서 드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5. 바쁜 아침을 위한 위 편한 주스 레시피. 아침에 쌈 싸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최고의 주스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전날 밤에 양배추를 미리 쪄서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아침엔 1분이면 끝납니다. 준비물 찐 양배추 한 줌심지 포함 사과 반개, 물 또는 무가당 요구르트 반컵. 만드는 법. 믹서에 모든 재료를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이 조합이 기가 막힌 이유는 사과 때문입니다. 양배추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사과의 상큼함이 완벽하게 잡아주어 먹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요구르트를 넣으면 유산균까지 더해져 위와 장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한 잔이면 속은 편안하고 점심때까지 든든함이 유지됩니다. 3. 감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침 공복의 보약은 바로 흙 속에서 캐낸 천연 위장약 감자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 건강 상식처럼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특히 위장이 약해진 50대, 60대 분들에게도 100% 정답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닐 수 있습니다. 평소 위염이 있거나 신물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좋은 아침 사과라도 그 산미가 빈속을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하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고 싶은데 속이 쓰려서 망설여지신다면 혹은 약 없이 편안하게 속을 다스리고 싶으신다면 정답은 사과가 아니라 감자입니다. 1. 불난 위장을 끄는 소방수. 우리 위장은 밤새 비어있는 동안에도 위산을 분비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만성 위염이 있는 분들은
위산 농도가 높아져 아침에 일어나면 명치끝이 타는 듯한 쏙쓰림을 느끼곤 하죠. 이때 감자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위산은 강한 산성을 띠는데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과학 시간에 배웠던 중화 반응을 기억하시나요?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중성이 되죠. 공복에 들어간 감자는 독한 위산을 중화시켜 자극을 없애줍니다. 시중에서 파는 겔포 같은 제삼제도 좋지만 매일 아침 자연에서 온 감자 한 알로 위산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강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위벽을 코팅하는 천연 반창고. 감자를 갈거나 썰어보면 하얀 가루 같은 게 나오죠? 바로 녹말 전분입니다. 단순히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감자의 녹말은 입자가 매우 곱고 부드러워서 위장에 들어갔을 때 얇고 튼튼한 막을 형성합니다. 마치 헐어있는 위벽에 천연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코팅막은 위산이나 자극적인 음식물로부터 위 점막이 직접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여기에 감자의 풍부한 아르기닌 성분은 위벽의 상처를 치유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 위궤양 예방과 치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유럽에서는 예로부터 위가 안 좋으면 감자즙을 마셔라라는 민간요법이 있었는데 이는 현대의학적으로도 매우 타당한 처방입니다. 삼생으로 먹는 것이 진짜다. 감자를 어떻게 생으로 먹어? 하고 질색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위장 치료 목적으로 드신다면 감자 생즙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감자를 익히게 되면 비타민C와 일부 유효 성분들이 변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으로 갈아 마시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들을 100%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타는 듯한 쏙쓰림을 자주 겪는 분들이라면 눈 딱 감고 딱 2주만 감자 생즙을 드셔보세요. 껍질을 벗긴 감자를 강판이나 삭즙기에 갈아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마시자마자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위장이 차분하게 진정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도저히 맛 때문에 힘들다면 사과나 당근을 조금 섞어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아침 찐 감자의 매력. 생즙이 너무 번거롭거나 비릿해서 싫으신 분들은 찐 감자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단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위장의 최악의 적입니다. 깨끗이 씻어 찜기에 포슬포슬하게 쪄낸 따뜻한 감자 한 알. 이것은 소화가 아주 잘 되는 훌륭한 에너지원입니다. 아침에 밥 넘기기가 껄끄러운 분에게 찐 감자는 부드럽게 넘어가고 복합 탄수화물이라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 주어 점심때까지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오감자 섭취의 핵심 주의사항. 아무리 좋은 감자도 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싹과 초록색을 경계하세요. 감자 싹이나 초록색으로 변한 껍질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습니다. 이건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도려내서 드시지 마시고 싹이 났다면 과감히 버리거나 아주 깊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가 있다면 식혀서 드세요. 갓 찐 뜨거운 감자는 혈당 지수GI가 높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공복에 뜨거운 감자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쪄서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나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당뇨인이라면 전날 쪄서 식혀둔 감자를 드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4. 삶은 달걀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침 공복의 핵심 파트너는 작지만 가장 완벽한 영양의 집약체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에 대한 걱정의 무게 중심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저 살을 빼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빠지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나이 들어 엉덩이 살이 빠지고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연금과도 같습니다. 이 소중한 근육 연금을 지키기 위해 왜 하필 아침에 달걀을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소화 불량 없이 100% 흡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침은 근육이 기하를 겪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78시간 동안 우리 몸은 영양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심장은 뛰고 뇌는 활동해야 하죠. 이때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써버립니다. 즉 자고 일어난 아침은 근육 손실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위기의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중에서도 단백질 섭취는 근육 분해를 막고 다시 합성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점심, 저녁에 고기를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아침에 적정량의 단백질을 채워주는 것이 근육 유지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미 수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이 왜 하필 달걀인가? 지구상 가장 완벽한 단백질. 단백질? 두유나 보충제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달걀은 격이 다릅니다. 영양학적으로 달걀은 단백질의 기준이 되는 식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를 따지는 생체 이용률에서 달걀은 거의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소고기나 콩보다도 흡수가 잘 됩니다. 달걀 한 알에는 약 67지의 최고급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비싼 단백질 보충제보다 슈퍼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달걀. 두 알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처방전인 셈입니다. 3.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파제 당뇨 예방.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침 식단은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흰 쌀밥에 국 혹은 잼 바른 토스트. 이런 식단은 공복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아침부터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당뇨 위험도 커집니다. 이때 삶은 달걀은 훌륭한 혈당 방파제가 됩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달걀을 아침에 드시면 혈당이 아주 완만하게 오릅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히 섞여 있어 소화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점심시간까지 길게 유지됩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점심에 폭식할 확률이 줄어들어 뱃살 관리와 체중 조절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됩니다. 4. 섭취 팁 순서와 조리법의 미학. 아침에 달걀 먹으면 목이 메고 속이 얹히는 것 같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달걀의 잘못이 아니라 먹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아침 위장은 아직 잠이 덜 깨어 위산 분비도 연동 운동도 느린 상태입니다. 이때 퍽퍽한 노른자가 쑥 들어오면 위장은 당황합니다. 체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OBC가 제안하는 위 편한 달걀 섭취 순서는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먼저 위장을 깨우고 윤활유를 칠해줍니다. 채소 샐러드 식이섬유 양배추나 오이 같은 채소를 먼저 드세요. 채소의 섬유질과 수분이 위장 내에서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 달걀물과 채소로 준비 운동을 마친 위장에 달걀이 들어가면 소화액이 골고루 섞이며 흡수가 아주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또한 소화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완숙보다는 반숙을 추천합니다. 흰자가 부드럽게 익고 노른자가 촉촉한 상태일 때가 소화 시간이 가장 짧고 영양 흡수율도 높습니다. 오노른자 버려야 할까요? 콜레스테롤의 진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 나이 들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 아닙니다. 드셔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은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고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는 등 특별한 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12개의 달걀은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시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5. 오트밀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 마지막 5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침 공복의 슈퍼푸드는 아직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침에 죽처럼 먹는 그거? 맞습니다. 바로 오트밀길이입니다. 혹시 그거 종이 씹는 맛 아니냐, 세모이 아니냐 하며 고개를 저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트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중년의 가장 큰 적인 혈관 질환과 당뇨를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왜 전 세계의 장수 연구가들이 입을 모아 귀리를 칭송하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게 약이 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혈관을 청소하는 베타글루칸의 마법. 오트밀이 슈퍼푸드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베타글루칸 베이터-GLUCAN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50대가 넘으면 아무리 날씬한 분들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끈적끈적한 젤리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장을 통과하면서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스펀지처럼 쫙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마치 혈관 속을 청소하는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오트밀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무서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이 당뇨를 막는 거북이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혈당을 올리니까 피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에도 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흔히 먹는 흰쌀밥, 식빵, 잼 등은 먹자마자 혈당을 로켓처럼 쏘아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당뇨병이 옵니다. 반면 오트밀은 통곡물 중에서도 소화 흡수 속도가 매우 느린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아주 천천히 완만하게 올립니다. 마치 토끼가 아닌 거북이처럼 말이죠. 덕분에 아침에 오트밀을 드시면 인슐린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급격한 허기짐 없이 점심때까지 든든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수적인 중년에게 오트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어떤 오트밀을 사야 할까요?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마트에 가면 오트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맛있어 보이는 거 사야지 하고 설탕이나 메이플 시럽, 초콜릿이 잔뜩 들어간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그래놀라를 고르시는 겁니다. 이것은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설탕 범벅 과자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 관리하려다 오히려 혈당 폭탄을 맞습니다. 우리가 골라야 할 것은 가공을 최소화한 압착 귀리 롤드 오츠, 롤드 오트입니다. 귀리를 쪄서 납작하게 누른 것인데 거칠어 보여도 영양소가 가장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성분표를 봤을 때 귀리 100%라고 적힌 것을 고르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한국인의 입맛에 딱 누룽지처럼 드세요. 오트밀은 우유에 말아서 차갑게 먹는 거 아닌가요? 서양에서는 시리얼처럼 우유에 말아먹기도 하지만 위장이 따뜻해야 편안한 우리 세대에게는 따뜻한 죽 형태가 훨씬 좋습니다. OBC의 추천 조리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냄비에 오트밀 롤드 오트 1컵과 물 또는 우유 2컵을 넣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끓이세요. 그러면 오트밀이 퍼지면서 끈적하고 부드러운 죽이 됩니다. 이 맛이 마치 우리가 아플 때 먹던 구수한 누룽지와 아주 비슷합니다. 차가운 우유에 말아 드시면 식감이 종이 씹는 것 같아 싫어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따뜻하게 끓여 드시면 이거 구수하니 속도 편하고 좋네? 하며 아주 잘 드십니다. 5. 영양을 완성하는 활용점정 토핑의 기술. 오트밀만 먹으면 맛이 너무 밍밍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는 토핑을 곁들여 보세요. 블루베리 신들의 과일이라 불리는 블루베리를 한 줌 넣으세요. 오트밀에 부족한 비타민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채워주며 눈 건강과 뇌세포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오트밀의 부드러운 식감에 오독오독 씹는 맛을 더해주고 건강한 지방 오메가-3을 공급하여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순서가 건강의 질을 바꿉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먹느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 예민해진 위장에는 음식 들어가는 순서가 곧 소화력이자 흡수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아침 루틴 4단계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눈을 뜨면 물부터 찾지 마시고 입 헹굼이 먼저입니다.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을 씻어내야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깨끗해진 입으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자는 동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하고 멈춰있던 위장의 엔진을 부드럽게 예열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위장이 깨어났다면 이제 보호막을 입힐 차례입니다. 양배추나 감자를 먼저 드셔보세요. 위 점막을 코팅하여 위산의 자극을 막고 속을 편안하게 다스려줍니다. 넷째, 위장이 준비를 마쳤을 때 삶은 달걀이나 오트밀로 든든한 영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영양소는 온전히 근육과 에너지로 흡수됩니다. 물, 보호, 그리고 영양. 이 사소한 순서의 차이가 매일 아침 더부룩하던 속을 편안하게 바꾸고 나아가 10년 뒤 여러분의 활력을 결정짓는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 순서는 어떠셨나요? 작지만 확실한 이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루틴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아침 컨디션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OBC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커피 머신 앞으로 향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향긋한 커피 한 잔이 잠을 깨우는 우아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텅 빈 위장에는 모닝커피가 독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수분이 부족한 아침에 마시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부추겨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만성 탈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커피잔 대신 전기포트에 맑은 물을 먼저 끓여보세요. 펄펄 끓인 물을 컵에 담고 뜨거운 김이 한 김식어 미지근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겁니다. 체온과 비슷하게 맞춰진 이 따뜻한 물 한 잔은
밤새 멈춰있던 신진대사의 엔진을 부드럽게 켜주고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가장 훌륭한 해독제가 됩니다. 커피보다 물을 먼저 찾는 그 작은 순서의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혈관과 위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내일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내 몸을 먼저 사랑해주세요.